저는 2006년에 그 순천향대학교 컴퓨터학부로 나는 입학해서 그걸까 봐 2012년에 일단 하긴 했어. 소리 소프트웨어공학과로 잠깐. 그 졸업한 후에는 그 동원정보기술이라는 회사에 입사해서 현재 13년째 순천향대학교 병원 그 통합 전산 시스템 인프라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내가 이거를 공육학번. 병원 전산 시스템 개발자로 이제 입사 지원을 맞다. 했었는데 아무도 없다. 인프라 그러니까 팀으로 좀 너무 써야 배치가 되는데. 돼가지고 할일을 시키고 그런 거 아니지? 그렇지.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인프라라는 건 저도 이제 여기 회사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들어가나? 한 번도 들어간다. 해보지도 않았고 젠장, 이게 후드티의 장점이지. 아이패드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업무였는데 한 6개월 정도 일해보니까 나름 뭐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병원이 4개가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병원의 전산 시스템이랑 데이터를 이제 통합해서 구축하기 위한 통합정보센터가 이제 구축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량은 좀 많았지만 진짜 다양한 업무를 해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순천향대학교와 같은 법인인 학교법인 동문학원재단의 수익사업체에 속해 있고요. 주로 이제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제 EMR 시스템이라든가 팍스 시스템 등 그 주요 솔루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무가 주력이고요. 일부 공공 병원들이 병원 정보 시스템 운영 그리고 유지 관리 사업을 수주해서 수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취업 연계형 인턴십 학생들을 이제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12명이나 뽑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학과 학생들은 아무도 이제 지원 안 했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의료 IT 공학과에서 한 6, 7명 그리고 이제 정보보호학과에서 한 2명 정도가 왜 들어왔고 왔어요? 저희 강의 못 듣는데 들을 수 있을 나머지는 줄 알고 온 그 거야? 아니면 사립대학교에서 들어왔던 찍으러 왔어?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같은 형태의 인턴십을 좀 진행할 것 같은데 잘 기억하고 있다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 운영부, 개발부, 뭐 대외사업부, 기반기술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기반기술부에서 시스템 운영 업무를 이제 맡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13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한 90% 정도가 이제 개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출은 한 다 180억 정도 털었어. 되고 어. 순천향이 어? 한 120억, 나머지가 한 60억 수준 됩니다. 응. 근데 그거 써야 돼. 저희 팀은 맞아. 또 마이크 안 7명 꽂았어.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버스. 그냥 기본되는 업무가 순천향대학교 병원, 그러니까 순천향대학교 4개 병원이 있죠. 그 병원의 통합 전산실인 통합정보센터를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업무고 병원 시스템 24시간 이제 운영되는 서비스다 보니까 그나마 좀 업무량이 적은 야간이나 새벽, 뭐 주말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단순히 병원 의료정보 시스템 운영하고 유지 보수만 하는 건 아니고 그 병원에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거나 필요해서 전산 시스템이 추가돼야 되거나 하드웨어를 너무 오래 써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 구축된 시스템을 설계하고 뭐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기획해서 이제 구축하는 업무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주로 하는 업무들은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업무들 중에 그 신규 구축하고 있는 업무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가장 큰 게 지금 천안병원 옆에 이제 새 병원을 짓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네트워크 인프라 포함해서 이제 EMR 시스템이 들어가기 위한 이제 연계 시스템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스템들 이제 구축하는 업무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병원 규모가 한 지하 5층에서 한 15층 정도까지 돼요. 근데 병상은 한 1000개 병상 정도 되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오픈 예정입니다. 위치는 지금 천안병원 바로 옆에 있고요. 이 건물에 그 네트워크 스위치가 몇 개 정도 들어갈 것 같나요? 한 대략적으로 한 200개 정도 스위치가 들어가고요. 무선 AP가 한 750개 정도가 들어가서 어쨌든 차세대 의료정보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안정적으로 좀 구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병원의 그 네트워크, 그 시스템 등을 저랑 이제 저희 협력업체 통해서 이제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강정보국도라는 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업무를 좀 진행했고 거의 이제 완료돼서 오픈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내가 진료받던 기록을 온라인으로 다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손쉽게 내가 받았던 이제 진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게 단순 조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앱들을 활용해가지고 그 내가 받았던 진료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 조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병원에 이제 진료를 보러 갔을 때도 기존에 내가 이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진료 받잖아요. 그럼 이 진료 기록을 원래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또 보려면 여기 있던 진료 기록을 떼서 다른 데를 가야 이제 진료를 좀 편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모바일 앱에서 그 나의 건강 기록이라는 앱이 있어요. 이 앱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제 진료 정보 제공 동의 버튼만 하나만 누르면 다른 병원에 가서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병원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고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를 저희 팀에서 이제 설계해서 이제 구축해서 이제 운영 중에 있고요. 뭐 비슷한 건데 실비보험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실비보험 청구해서 받으려면 내가 갔던 병원들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 다 떼가지고 이제 보험사마다 청구를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저번 달 말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 떼가지고 이제 제출까지 한 번에 해서 청구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거에 대한 이제 시스템도 우리 병원에 적용하기 위한 이 시스템도 저희 팀에서 이제 설계해서 구축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우리 병원이 이제 EMR 시스템 조금 노후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체할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EMR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주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 서버, DB 서버, 스토리지 뭐 이런 주요 이제 인프라 자원들을 다 교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이제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한 2년 정도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인프라 계속 했잖아요. 인프라, 시스템. 어디까지가 이제 인프라고, 어디까지가 시스템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 인프라를 이제 사전적 의미를 좀 살펴보면 뭐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기반 설비, 시설 뭐 이런 뜻이고요. 생활을 지탱하는 바탕이나 토대 뭐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하는데 되게 복잡하죠. 이 그림만 봐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물리 시스템이 들어가는 환경이 뭐 로봇들도 있고 뭐 서버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이걸 다 모니터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지게차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프라인데 인프라 구조나 요소들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제 이걸 사용하는 실제 사용자들은 그 구조를 이해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IT 관점에서 바라본 인프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IT에서의 인프라는 모든 IT의 이제 기반이 되는 거고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를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취업해서 개발하게 될 소프트웨어라든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건데 이것들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인프라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 서버, 하드웨어, 스토리지, 네트워크, 뭐 보안 장비들 그리고 뭐 DB라든가 웹아스 등이 포함된 상용 소프트웨어도 모두 포함됩니다. IT 인프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라는 곳은 이제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뭐 보안 장비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축되어 있는 어떤 장소예요. 근데 이 장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서버, 네트워크 뭐 이런 장비들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설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어쨌든 전기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기에 보면 이제 발전기라는 거 UPS들이 있고요. 배터리, 그리고 ATS
뭐 SDS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기에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항온화학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경산실에 있는 장비들이 이제 열을 엄청 많이 뿜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 습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온도와 습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항온화학기 에어컨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또 여기에 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누군가 뭐 침입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감시하기 위한 뭐 CCTV라던가 화재 감시기 뭐 이런 것들도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갖춰져 있는 곳이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순차량 데이터 센터에 대한 소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모든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갖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 하나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통합정보센터에 있는 시스템을 이제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이 1년에 한 30억 정도 이제 들어가고, 30억 이상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를, 가 이제 노후화되다 보면 매년 이제 교체 사업도 해야 되고, 뭐 중설도 해야 되고 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한 1년에 한 10억, 20억? 뭐이 정도씩은 이제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규모 회사나 많은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 회사들은 데이터 센터까지 만들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기반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외부의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거나 AWS나 애저 같은 이제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뭐 본인들이 이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의 특징이나 특성, 그리고 규모, 사용자 수 등을 복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식을 찾아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회사의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프라에 관련된 직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직업들만 필요할까요? 네, 그렇지 않고 인프라에 대한 직업 업무 분야는 되게 많아요. 저희 팀에 있는 파트들을 위주로 좀 좀 찾아서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저희 팀은 뭐 시스템 네트워크 파트, 뭐 정보 보안 파트, 뭐 데이터베이스 파트 이렇게 한 3개, 4개 파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재된 인프라 업무가 전체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인프라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프라 관련된 업무는 상당히 많고 이거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하는 업무들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데이터 센터 운영 업무라고 했었잖아요. 저희 팀에서 하는 업무는 주로 이제 여기 보이는 이제 관리자, 매니저, 뭐 시스템 분석, 설계 뭐 이런 업무들을 좀 진행하는데 그럼 엔지니어라고 하는 것도 되게 많죠. 엔지니어, 뭐 설계자, 관리자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럼 엔지니어하고 관리자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엔지니어라고 하는 직군은 어떻게 어떤 한 분야에 좀 특화되어 있는 직군이에요. 그러니까 서버 엔지니어라고 하면 서버 하드웨어 OS 설치하고 뭐 부품 교체하고 이런 하드웨어를 이제 구축하고 장애 처리하는 업무들을 주로 수행합니다. 일반적인 서버가 아니고 하이엔드 그 고성능 장비를 다루는 엔지니어들은 한 가지 제품에만 이제 특화된 엔지니어들도 있어요. 대신 그 엔지니어 분들은 자기가 담당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전문가지만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장애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제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뭐 네트워크 엔지니어면 네트워크, 서버 엔지니어 서버 뭐 이런 것만에 대해서만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복합적인 장애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인프라를 총괄 관리하고 담당하는 이제 관리자, 어드민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발견된 이제 문제점들 분석하고 뭐 예방 활동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적절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랑 서비스의 안정적인 구동을 위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이게 해결 방안이랑 개선 방법을 책임지고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첫 입사한 회사에서부터 이제 시스템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제 IT 시스템 관리자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사실 나도 맞아. 엔지니어 생활을 하다가
고객사에서 좀 똘똘한 친구가 있으면 이제 관리자로 이제 스카우트해서 입사해서 하거나 아니면 엔지니어로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춰서 이제 내공이 쌓이면 그때 이제 관리자 쪽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통합정보센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인프라의 뭐 전체적인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뺐어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뺐고 이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은 원래 이제 4개의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마다 원래 다 각자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좀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했었는데 결국엔 이런 것들 다 이제 별도로 반영하고 어쨌든 별도로 반영하고 개발하려면 공수도 많이 들고 이제 시간도 많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마다 개발 특성도 다르고 병원마다 이제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다 별도의 시스템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4개 병원에 있던 시스템을 저희 이제 부천병원에 있는 이제 통합정보센터로 이제 다 통합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통합을 해서 뭐 EMR, 팍스, 그룹의 홈페이지, 뭐 경영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 다 이제 통합해서 이제 부천병원에다가 이제 구성을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성하기 이제 위한 이제 인프라들이 좀 갖춰져 있을 거고 그리고 각 병원에서 이제 우리 통합정보센터에 접속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됐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통합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일반 인터넷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고 이제 전용회선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이제 구성을 했어요. 병원 정보 시스템에는 이제 되게 중요한 개인 정보하고 이제 의료 정보가 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각 병원과 이제 통합정보센터 간에 이제 전용회선을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이중화된 전용회선을 구성을 해서 이제 별도의 이제 사설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사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은 이제 IPsec VPN이라는 방법하고 이제 전용회선이라는 방식이 좀 있습니다. 정보 처리에서도 아마 나오는 문제일 건데 IPsec VPN이나 전용회선에 좀 차이가 있어요. 같이 이제 똑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간에 원격지에 있는 네트워크를 서로 이제 같은 사설 네트워크로 연결해주는 건 똑같은데 근데 IPsec VPN 같은 경우는 각 지점에 이제 일반 인터넷 회선 개통하고 각 회선 사이에 보안 터널링 구성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VPN 장비를 활용해서 양 끝단에 양 지점에 VPN 장비를 활용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근데 IPsec VPN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같은 업체들은 대부분 본사와 가맹점이 이제 별도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또 네트워크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사와 지점 사이에 VPN 터널링이라는 걸 구성해서 이제 사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제 보안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보안 터널링이긴 하지만 회선 자체는 이제 일반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회선 품질에 따라서 뭐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전용회선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전용회선 상품을 이제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병원 간의 전용으로 사용하는 이제 회선이에요. 그 병원에서 통합정보센터에서 각 병원으로 가는 최적의 루트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고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광 케이블 하나당 우리 병원의 네트워크 트래픽만 흐르기 때문에 뭐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그 통신 품질도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 전산 인프라의 구성입니다. 그 네트워크 구성을 좀 요약해서 표현한 구성인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뭐 서버가 한 200여 종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트워크 장비도 한 100여 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각 병원에 있는 거가 합치면 더 많을 거고요. 보시면 여기 색깔별로 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청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네트워크 존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런 각 존마다 네트워크가 이제 망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부망에서 뭐 개발존이나 외부망 붙을 때는 다 이제 방화벽 정책을 통해서 이제 접근 통제가 되어지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입사하게 될 회사에서도 이런 방화벽 정책에 대해서 아마 운영해야 될 시스템들이나 이제 새로 개통해야 될 서비스들이 있으면 이런 방화벽 신청을 꽤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개발자들도 좀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 있는 장비들이 다 이제 똑같은 장비들이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서버도 그렇고 네트워크 장비고 보안 장비도 다 이제 이중화가 돼 있어요. 하나가 장애가 나더라도 이제 다른 장비로 이제 서비스가 다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우리 병원 전산실도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뭐 기반 시설로는 뭐 항암학기 한 6대 정도 돼 있고 정전을 대비한 UPS가 한 2대가 이제 병렬로 구성돼 있고 네트워크도 원지, 튼지 뭐 이런 회선들이 좀 내부망은 튼지, 뭐 병원 가는 원지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고요. 네트워크를 위한 장비들도 다 이제 이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똑같은 서버들 네트워크 장비 2개씩 있죠. 여기 다 2개씩 있잖아요. 이런 장비들이 다 이중화가 되어 있는 거고, 서버들도 다 똑같이 이중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서버에도 뭐 메인보드를 제외하고 뭐 파워 서플라이라든가 냉각팬, 디스크, 뭐 네트워크 카드 이런 게 다 이중화돼서 구성되어 있어요. 웬만하면 이제 인프라 장애는 발생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메인보드나 이런 거 주요 부품 장애 나면 이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이중화되어 있는 부품들은 대부분 이제 온라인 중에 교체가 가능하고요. 뭐 이런 뭐 보안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관제 시스템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항온화습기 한 6대 정도 구성되어 있고, 대용량 에어컨도 2대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전에 대비한 UPS도 이제 2개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UPS가 장애가 발생했어. 전원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이 배터리를 통해서 이 UPS가 전원을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UPS를 동작하기 위한 배터리도 한 480개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기반 설비들도 갇혀 있고 서버도 네트워크 장비도 다 이중화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부에 있는 시스템이 이중화되어 있다고 해서 인프라에 의한 장애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의해서도 충분한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은 얘는 2018년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2018년 11월 24일 날 KT 서울 아현동에 있는 지사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이게 제가 그날 당직이었는데 아마 11시 반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서울병원에서 전산 서비스가 안 된다는 이제 장애 접수가 저한테 이제 들어왔고 이제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서울병원이랑 이제 통합정보센터 사이에 있는 이제 이중화되어 있는 전용회선이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서울 아현지사에 있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중화 구성이 돼 있는데 왜 이제 장애가 발생했을까요? 이제 KT에서 이제 제공하는 네트워크 망도를 좀 보면요. 다 이중화되어 있는데 결국 하필 이 아현지사에서 그러니까 2개가 이제 이중화되는 회선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화재가 나버리니까 서울병원이나 부천병원 사이에 통신이 이제 다 끊겨버립니다. 근데 뭐 답이 없죠. 이렇게 장애가 나버리면 저희가 뭐 아무리 이중화 구성돼 있고 구성이 잘 돼 있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뭐 박혜선이든 뭐 예비에서는 뭐 동작에 있는 어디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중화 구성돼 있는데 이 장애가 한 보름 정도는 갔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어쨌든 2시간 만에 복구를 했어요. 어떻게 이게 2시간 만에 복구가 됐을까요? 이 광 케이블이 다 이제 장애가 났는데 아까 좀 힌트가 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용해서 쓰고 있지만 이제 인터넷도 다 이제 개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IPsec VPN이라는 걸 개통을 하기로 했어요. 긴급하게. 왼쪽이 이제 통합정보센터, 오른쪽이 이제 서울병원인데 처음에 당연히 이제 인터넷도 다 끊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쩔지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전산 담당자랑 통화하다 보니까 인터넷은 또 된대요. PC 카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엔지니어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그냥 VPN 한번 구성해보자 라고 해서 다행히 이제 엔지니어들 멀리 있지는 않았고 근처에 있어가지고 장비 가지고 들어와서
바로 이제 네트워크를 살렸어요. 2시간 만에 살려가지고 결국에는 뭐 서비스는 잘 제공을 했었는데, 그래서 요거를 좀 빨리 좀 개통을 했다고 저희 회사가 이제 의료원장님한테 이제 감사패도 받고 표창도 받고 뭐 이렇게 좀 잘 됐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설명하고자 했던 것들은 저희 병원 인프라하고 뭐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한 거는 조금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고요. 제가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니까 어떤 거를 좀 더 얘기를 해줄까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근데 취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직장인들이 갖춰야 될 뭐 5가지의 기본적인 사항들이라고 해요. 이 5가지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적극성, 책임감, 그리고 주어진 업무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기술 능력 있으면 좋을 거, 문제 해결 능력, 그 상황 판단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이제 기질을 좀 발휘했던 이런 긴급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뭐 해결 과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도 3가지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기술력 되게 중요하고, 대인관계 능력,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이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지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좀 점점 이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뭐 신입으로 들어서 기술 능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생활하고 이제 계속 배우다 보면 많이 이제 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안 해본 걸 할 수밖에 없고, 해보지 않은 새로운 업무를 받았을 때 이제 그런 문제를 받았을 때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관심, 그리고 적극성. 이렇게 모르면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지 못하고 이제 혼자서 고민하다가 해서 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선임자가 원하지 않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다시 해야 돼요. 차라리 모르면 좀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적극성을 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하면서 뭐 한 번, 한두 번 욕을 먹더라도, 혼나더라도 이제 그 물어봐 가면서 이제 해결하려는 관심,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위에서 아까 이제 장애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병원의 장애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사실 저희 장애는 아니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복구가 안 돼도 KT 장애 나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어찌됐건 간에 이제 KT 장애가 복구하기 전에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병원이 고객이잖아요. 고객한테 그렇게 이제 서비스를 해서 2시간 만에 장애 복구해서 서비스 제공을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또 제공하니까 저희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하니까 뭐 병원에서도 되게 좋아했고, 뭐 저희 회사에 있는 뭐 사장님이나 뭐 경영진에서 되게 좋아했고, 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던 좀 좋은 기회이자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뭐 처음에 뭐 이런 것들 말고 이제 학점 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학점이랑 학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있었을 때만 좀 중요하고, 나머지 회사에서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2번째 회사에서부터는 이제 첫 회사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라든가 어떤 것을 했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장점을 좀 부각해서 써서 이력서를 써서 쓰고, 경력 기술서 쓰고, 포트폴리오 작성해가지고 좀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첫 회사는 조금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 나랑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잘 찾아서 하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면 뭐 1년 더 다녀보고 2, 3년 다녀보고, 안 그러면 뭐 더 오래 다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더 갖춰졌고 이제 더 이제 맞는 걸 할 수 있게 되면 뭐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취준생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의 이제 기준, 5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뭐 듣고 있는, 네, 알겠습니다. 그 대부분이 이제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대부분 연봉을 포함해서 경제적인 보상을 아마 1순위를 뽑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연봉이나 급여 수준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이제 직무 적합성? 여기서 이제 3위 정도 됐는데,
직무 적합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직무 적합성, 팀 분위기, 성장 가능성, 뭐 특주 접근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집에서 가까운 회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보상인 것 같고 워라밸은 중간중간 어디서 뭐 껴넣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보면 좀 꼰대 같은 생각일 수 있지만 신입 때는 워라밸 같은 거 따질 뭐 겨를이 없습니다 거의. 최대한 많이 배우고 그리고 패턴에 익숙해져야 내 익숙해지고 내 좀 실력이라든가 능력을 좀 키워서 그 다음에 이직을 하고 그 다음에서 이제 워라밸을 좀 논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업무랑 같이 해야 될 일해야 되는 사람들 그게 이제 나랑 맞아야 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발 전공이지만 계속 이제 개발 안 하고 이제 인프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거의 이제 개발자로 취업할 줄 알았었고 이력서도 그렇고 다 그쪽으로 지원했었어요. 학점 관리 잘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지금 생각해보면 개발자로 일했다면 이런 회사에 잘 다니지는 못했었을 것 같아요. 회사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성향상 개발에 좀 재미를 붙이거나 뭐 흥미를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개발을 안 하지만 뭐 개발을 버리거나 이랬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전공을 버리거나 이랬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사실 인프라 하는 사람들이 개발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프라도 해보고 이제 그러니까 개발도 해보고 인프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을 이해하고 인프라 설계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고 이제 인프라만 하다 보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난 무조건 이제 특정 분야의 개발자로 갈 거야 라고 정해져 놓지 않았다면은 뭐 다른 인프라 쪽 업무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DBA라던가 뭐 아키텍처 담당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직군이 있으니까 잘 알아보고 뭐 어떤 분야가 있는지 나랑 잘 맞는지 고민해보고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좀 질문 좀 받아볼게요. 아, 병원에서 이제 AWS나 이런 가상을 안 쓰고, 아니, 그 클라우드 안 쓰고 자체 인프라를 구성한 이유는, 근데 보안 때문만은 아니에요. 보안 때문만은 아니고, 근데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 일부 이제 보안이 있을 수 있는데, 비용적인 문제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병원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4개 병원 합치면, 그러니까 DB만, 그러니까 그 팍스나 이런 영상 임지 빼고 이제 DB만 봤을 때도 한 120테라 정도 되거든요. 120테라 정도면 스토리지가 이제 120테라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 이제 백업 인프라도 이제 별도로 이제 임대를 해야 되겠죠. 클라우드나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이제 병원이랑 또 전용회선도 개통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백업 회선도 개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비용이 뭐 전산 시스템이 좀 얼마 안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되게 너무 많기, 그 범위도 크고 용량도 많기 때문에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자체 인프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야, 지금 차세대를 할 건데 그 차세대도 사실은 클라우드도 고민을 했었지만 저희는 이제 어쨌든 그 전산센터가 구축이 돼 있다 보니까 임대하는 비용보다는 구매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체 인프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뭐 자유롭게 해주세요. 또 토크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하고 좀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지만 첫 직장으로 스타트업 기업 근데 되게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뭐 회사에 어떤 직원들도 뭐 스타트업을 가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스타트업의 뭐 가치라던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사업성이 뭐 좋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친구들도 후배들도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보면 그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쨌든 결국에 실패하는 스타트업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스타트업 중에서도 어떤 회사를 갈지에 대해서는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SI요. 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SI도 이제 직군들이 있잖아요. 뭐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시스템도 될 수 있고, 개발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SI 업무를 하다가 또 운영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사이트 구축, 다른 병원 정보 시스템 구축하거나 다른 병원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왔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없는 거를 새로 이제 만드는 거다 보니까 거기서도 배울 수 있는 장점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운영하는 것보다 저희도 되게 SI 사업들 많이 하려고 다른 병원 사이트도 개척하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SI라든가 SM 하는 업무가 그냥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도 좋지만 SI 사업하는 그 회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SI 같은 경우는 사업 막판에는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며칠씩 밤새고 뭐 이런 오픈 날짜 맞추려고 막 며칠씩 밤새고 몇 달씩 밤새고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과 사무실로 문의를 주시면 네, 제가 여쭤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강 진행해주신 김중현 과장님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뭐 필요하신 이쪽으로 메일로 연락 주셔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다음 특강으로는 백석대학교의 이근호 교수님 모시고 특강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진행하기 전에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